사람의 마음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익성을 원하는 거예요. 수익성. 근데 그 수익성이 안전하게 오래 가는 걸 원할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진리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언제든지 언밸런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은 무조건 안정성을 선택해야 돼요. 안정성을. 왜냐하면 안정성 있는 수입의 근간이 있으면은 내가 위험에 빠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람이 시간에 쫓기게 되면요, 굉장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상황 판단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더 큰 늪에 빠지고 더 큰 실패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입의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전하면 뭐예요? 돈이 돼야지. 돈이 돼야지. 우리 급해요. 특히 한국인은 더 급해요. 돈도 되고 안전해야 돼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콕플레이 사업은 안정성을 기초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돈으로 발전을 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문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돈으로 발전하는데, 그렇다면 소득이 그럼 늦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만 안정적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월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만 벌 수 있다면 어떠세요? 좋죠. 좋죠. 따봉이죠. 따봉. 근데 그 1,000만 원을 이번 달에 벌었어.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팔아야 되고, 또 뭘 생산해야 되고. 제가 30여 년 동안 했던 설계 감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10억의 매출이 나왔으면은 다음 달에 10억의 매출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계약을 하든가 새로운 설계나 새로운 감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이 콕플레이 사업은 빠른 소득으로 얘기하자면 월 1,000만 원 정도가 늦어도 3개월? 3개월 안에 만일에 콕플레이를 통해서 월 1,000만 원을 못 벌었다, 이 사업 포기하셔야 돼. 일 안 한 거야, 그분은.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3개월 안에 월 1,000만 원, 하루에 300불을 못 벌었다, 일 안 하신 거예요. 돈 벌 생각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 그런데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세상에 이치하고 어긋나는 거 사기야. 그러면 그건 사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느냐?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셔야죠. 여기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듣고 오셨을 거예요. 예, 얼마는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오고 한 달에 얼마 나오고 몇 달이면 원금 뽑아.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럼 제가 스터디를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플랫폼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그 다음에 회사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빠르고 안정되고 큰 소득 중에서 안정된 소득을 가장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주 제 소득을 공개를 합니다. 제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육성이에요. 육성. 자, 우리는 네 가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4차 소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소득은 채굴 수익이라고 합니다. 채굴이라는 것은
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참여하는 그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노드라고 합니다. 참여자를. 내가 노드로 참여했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기여한 만큼 비례적으로 나한테 토큰이 채굴돼서 나오는 거예요. 코인과 토큰은 같은 의미라고 그냥 생각해 두세요.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이고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큰이 채굴돼서 나와요. 그게 US 달러로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 US 달러 나오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차익까지 지금 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약 210불이 나오고 이것을 하나당 0.15달러로 계산해서 콕으로 환산돼서 나옵니다. 콕 토큰으로. 두 번째가 내가 이 사업 정보를 전달을 했어요. 전달한 게 1대부터 10대까지의 소득이 후원 수익이고 11대부터 무한대까지 소득이 등급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합쳐서 제가 게임을 해요. 게임엔 뭐 매번 투자를 해도 되고요. 투자 안 해도 되고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수익률이 상당해요. 가상의 공간에 땅을 사요. 땅을 사고 건축, 호텔을 건립하고 부시고 리모델링을 하고 청소하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의 기회비용이 들어가서 그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가 게임 수익으로 나옵니다. 이건 호텔 왕 게임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큰 채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90불. 근데 어떤 날은 한 100몇십 불도 나오고 어떤 날은 90불이 나오죠. 제가 수금을 좀 게을리한 겁니다. 쟤는 월급을 주고 있어요. 여기 관리인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관리인을 고용이 신기하죠? 똑같아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천천히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되세요. 수금을 좀 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날 수금을 좀 많이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관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득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소득이 211불이고요. 두 번째 후원과 등급 수익을 더하면 2100불이고 게임에서 91불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플랫폼에서 0.15달러로 콕으로 환산돼서 비트나 이더로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이 얼마든지 자기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현금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직급이 되신 분, 삼성 이상이죠. 삼성 이상이 되신 분은 이 코인이, 이 토큰이 전 세계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코인이에요. 메이저 거래소에 많은 게 상장되어 있는데 MLL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발행한 자체 코인이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예가 없어요. 안 시켜줘요. 그만큼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드문 경우가 아니라 처음 있고 지금 유일한 경우입니다. ZBG의 빗성 글로벌에 현재 두 군데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0.21달러예요. 근데 저는 0.3달러 미만으로 안 팝니다. 그냥 빗성 글로벌에 보관만 해둡니다. 0.3달러가 됐을 때 제가 조금씩 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시세 차익이 하나당 0.15달러 정도 나오겠죠. 0.15달러를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 육성이기 때문에 약 5,000콕, 꽤 많죠? 5,000콕 정도를 거래소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직급자별로 거래소에 내다 팔 수 있는 자격과 그 한도가 차등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만 시세 차익만 따져도 750달러가 됩니다. 시세 차익만 그래요. 근데 점점 더 커지죠. 이 콕 토큰은요, 회사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10배 정도라고 했으니까 1.5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다 안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2배는 될 것이다. 왜? 한때 0.4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황이 내려가서 0.21달러예요. 그래도 시세 차익이 상당하죠. 이랬을 때 이걸 다 더해보면요. 메인 계정이 제가 육성이에요. 육성에서 하루에 3,200불. 제가 매주 한 번씩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할 때마다.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브 계정 일대 100%를 내가 후원 수익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일대는 가족 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아들, 딸, 와이프 계정 해서 3개 계정에서 1,300불이 나오고요. 이걸 더하면 4,500불. 지금 한 1,24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1,200원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540만 원. 저번 주 목요일 날, 토요일 날 강의한 게 490 얼마였죠? 494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하루에 50만 원의 소득이 더 들어온다. 물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스테이킹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분이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도 저의 소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신기해요. 뒤에서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정빈 사장님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이 파란 선은 회원 수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니에요.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회원 수가 점점 간격이 벌어지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처음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돈 놓고 돈 먹게 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학습과 스터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돈 놓고 돈 먹는 사업이 아니구나라고 아시면서 유저 모으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스테이킹 볼륨을 얘기하고요. 이게 저의 소득입니다. 회색이. 자, 첫날 21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가다가 소득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득이 쭉 가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이게 4성에서 5성 된 날이에요. 4성은 무한대 5%를 받고요. 5성은 무한대 10%를 받습니다. 2배를 더 받아요. 즉 뭔 얘기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소에 내다파는 양도 많아지고 프로테이지가 커진다. 볼륨은 당연히 커지고요. 스테이킹 볼륨은 당연히 커지죠.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은행에 예치를 한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은행에 예치를 한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이 항상 살아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딴 데서 얘기하는 순환 마케팅이라든가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원금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심리적인 장점을 가져오죠. 그래서 4성에서 5성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갔고요. 요것은 뚝 떨어진 거는 초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수익률을 12%, 만불 기준에서 12%에서 9%로 다운을 시켰어요. 처음부터 예고했던 거예요. 시작 처음부터. 지금 9%잖아요. 앞으로 더 다운됩니다. 8%, 7%, 6% 언제까지 어느 정도 다운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회사의 경영 상태를 봐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될 텐데 3개월, 6개월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이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들어왔던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저희는 12%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5성에서 6성 된 날이에요. 무한대 수익은 똑같고요. 후원 수익의 5%에서 6%를 1%만 올라갔습니다. 약간 올라갔는데도 저한테 한 달에 미치는 수입의 영향은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볼륨이 커지니까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5성 때 6성 되기 전에 5성 때 한 1억 정도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죠? 지금 1억 6천 수입이에요. 잠깐 사이에. 엄청난 수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지금 메인 계정에서 하루에 오늘 나온 게 2,427불이에요. 메인 계정에서 약 1억에 가까운 소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아까 빠른 소득이 그럼 불가능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 1,000만 원 버는데 언제 벌 수 있느냐? 40일 걸렸잖아요. 저는. 근데 다른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보다 경험 없는 분들, 늦어도 60일, 더 늦으면 아예 경험이 없고 그런 분들, 90일이면 돼요. 정말로 90일 이내, 석 달 이내에
하루에 300불 이상의 메인 계정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보다 일을 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경험도 있고 많이 공부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조직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보다 그러한 환경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 아니 전부를 바꿔놨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질문 드리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셨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소유했습니까? 대답하기 깝깝해요. 깝깝해요. 공감 가세요? 이제 현금 안 들고 다니죠? 카드 들고 다니다 카드도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넣어갖고 다닙니다. 모든 게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 그런 것들이죠? 문화 콘텐츠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바뀝니다. 왜? 스마트 모바일로 인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 시장을 잠식하는 기업들이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게임, 어플, 영화, 드라마, 각종 콘텐츠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이걸 한번 가만히 뜯어보세요. 한국이 하면 가장 잘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게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게임 강국이 한국입니다. 전 세계 1등 업체, 2등 업체, 3등 업체가 다 한국 업체예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리니지 게임은 다 아시죠? 리니지 게임은. 그 리니지 게임을 만든 회사가 3위 업체인 NC소프트입니다. 전 세계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K-드라마, K-팝은 뭐 이미 전 세계를 제패했고요. K-무비도 제패를 했죠. K-뷰티, 화장품도 전 세계 70%가 다 한국산이에요. 랑콤, 로레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전 세계 탑이 됐어. 코로나 백신. 야, 이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보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대단해요. 대단해. 오죽하면 트럼프가 전화까지 와서 국어를 합니까? 이야.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국이 만들면 가장 잘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창작품들, 콘텐츠들이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면서도 갑질의 행포에 끌려다니고 있었다. 얘네들이 내 콘텐츠가 얼마나 노출되고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를 하나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콘텐츠들을 만드는 기업인들이 뜻을 모았어요. 어떻게? 야, 우리가 구글 플레이, 넷플릭스에 끌려다니지 말고 콕플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그런데 얘네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우린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자.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어떤 기술? 네, 블록체인 기술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콘텐츠, 한류문화 콘텐츠와 게임을 가지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한국인에 의해서 대단한 일입니다. 블록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재정거래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다 포함해서 자, 아마존과 알리바바까지 집어넣죠.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온라인 사업이. 뜻하지 않게 이 콕플레이가 코로나를 맞아서 대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엊그제 재단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별로 관심 안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연락이 온대요. 코로나 이후로. 재개하자고. 참 사업은 운인가 봐요. 진짜. 자, 이 콕플레이에다가 드라마 예능 같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쇼핑, 음악 등을 담아냈어요. 근데 이걸 담으면 뭐합니까?
성공을 해야 되고 사용자 유저가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컨슈머 소비자가 많아야 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회원 수가 많아야 성공을 합니다. 자, 이 명동 땅 한 평이 10억 가는 이유도 역시 유동인구가 많아서고 배달의 민족 철가방 어플이 5조 원에 팔리는 이유도 역시 회원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회원 수, 사람 수가 많아야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이것이 곧 기술력이고 이것이 곧 돈이다. 빅데이터가 돈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고 광고 수입이 일어나고 컨텐츠가 많아지고 컨텐츠를 보러 또 사람이 몰려들고 또 컨텐츠가 많아지고 우리가 컨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다. 공감하시죠? 네. 결국엔 뭐예요? 4차 산업혁명에는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다.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는 돈을 모으는 사업, 투자를 유치하고 권고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사업인데 사람을 모으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마케팅, 광고비, 연예인들 써서 신문 광고 내서 TV 광고 내서 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일반 마케팅이 있죠. 자, 카카오는 어떻게 사람 모았죠? 무료 문자로 사람을 모았죠. 사람을 유인한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람을 유인하는 작업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무료 문자로 사람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수익성 게임을 올려 타먹었어요. 애니팡. 그거 해가지고 단박에 몇 개월 만에 300억 가까운 적자를 흑자로 돌려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300억 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썼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하다못해 찌라시라도 돌려야 되고 사은품이라도 돌려야 되고 떡이라도 돌려야 돼요. 그게 다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일반 마케팅. 어차피 써야 될 마케팅이면은 구조에 의해서 소식을 전달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그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을 나누는 것이 뭐죠? 유통마진과 광고 비용을 나누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어차피 광고비 쓸 바엔 돈을 주면서 사람을 모으겠다. 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무조건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나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무조건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코인을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그럼 코플레이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구글 플레이처럼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연예인 써가지고 영어배우 써가지고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사람을 모았다. 자, 우리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니까 우리도 게임 있어, 우리도 음악 스트리밍 있어, 우리 것 좀 써줘. 여러분들이 쓸까요? 안 써요. 그냥 구글 플레이 쓰고 넷플릭스 씁니다. 그러면 광고비만 달리고 이 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MLL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을 썼다. 자, 지금 1억 명의 프론티어. 프론티어가 뭐예요? 디지털 영토를 넓혀줄 선구자적인 개척자의 입장이에요. 1억 명의 개척자를 만들겠다. 그럼 1000만 명 모아야 되죠. 1000만 명 모으려면 100만 명 모아야 되는데 올해 목표가 500만 명이래요. 세상에. 그러면 손쉽게 1억 명 모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레버리지 효과, 배수의 법칙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자, 히스토리예요. 약 1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 5월에 재단을 설립했고 9월 달에 쇼케이스를 했어요. 요 4개월 동안 기업들의 출연금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건 다 투자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마기아 게임도 이 당시에 넥슨이 70억을 투자했던 거거든요. 판권에. 그거를 이 당시에 헐값에 사와서 구글에서 1등을 하니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거래소의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해내는 기업을 통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선택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업 주체의 실체와 정체가 정확하다라는 점이 하나였고 이 장면 보고 저는 선택을 했어요. 자, 사업 주체의 실체와 정체가 있다는 건 다소 감성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감성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성적인 판단은 둘째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을 어떠한 바인딩을 해놨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5년 동안 토큰을 이제부터 채굴을 하겠다.
그럼 먹고 튈 게 없어요. 보통 토큰을 미리 채굴을 해가지고 빨리 팔고 아니면 에어드랍 주고 허접거래소에 상장하고 들고 튀어야 돼요. 근데 그럴 게 없어요. 반감기를 둬서 공급을 점점 줄이겠다. 공급을 줄이면서 수요는 늘어나죠. 당연하죠. 이건 뭐예요? 가치를 올리겠다. 유통량도 15개, 30%밖에 안 하겠다. 일반 유통량. 일반 유통의 상당 부분은 다 소각을 시키겠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교환된 거, 쇼핑에 사용된 거, 게임에 사용된 건 다 소각을 시키겠다. 그러면 유통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죠. 유저는 점점 많아지죠. 심지어 토큰으로 이자를 줬어요. 이자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채굴 보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이자로 받은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모든 회사는 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다. 비트나 이더리움으로 교환을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 뭐죠? 돈을 들여서 바꿔주고 그거를 돈을 들여서 소각을 한다. 곧 2차 소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 2차 소각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플랫폼 내부의 가격이 처음에 0.14에서 1차 소각 때 0.15가 됐거든요. 2천만 개 소각해서 다 트랜잭션 공개했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소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트랜잭션 다 공개합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다 조사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요. 5년 뒤에 채굴할 35억 개 가지고 돈을 버는데 수조 원을 벌어요. 수조 원. 토큰의 가치만 생태계만 잡아놓으면. 그러면 우리 돈 그까짓 거 얼마 된다고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돈을 먹으려고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진 절대로 안 했다. 전 여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돌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1,000만 원의 가치 원금 보장형, 가치 보장형. 1,000만 원어치 가치가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이것만 해도요, 다른 회사에서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계약기간이라든가 순환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잖아요. 목돈 내고 푼돈 받잖아요. 안 그렇다, 여기는. 언제든지 꺼내가고 싶으면 꺼내가세요. 돈 필요하면 꺼내가세요. 소각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판매와 플랫폼 사용 수수료 40%, 광고 수익, 온라인 쇼핑, 재정 거래. 지금 수익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채굴 보상을 드립니다. 이러면 사기예요. 지금은 아직 그렇게 수익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회원을 모으기 위해서 어차피 써야 될 광고비 쪽으로 채굴해놓은 걸 지금 드리는 거예요. 백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5월에 재단 설립하고 게임 개발 업체와 광고주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 할 건데 같이 하자. 문전박대 당했대요. 홀대 당했답니다. 근데 지금 200개 게임이 우리 거 런칭해달라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뭐죠? 네. 론인데 무슨 AI가 들어가 있어.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론인데 AI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대출 상품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상품 아니에요. 그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맡기고 뭐 한 60% 70%에 내가 대출을 받아 쓰는 거거든요.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 아니고요. 일반 대출인데 완전히 기존의 대출의 고정관념을 깨는 뒤엎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약 20%가량 했어요. 그것도 특정 소수 계층만 신원이 확실하고 소득이 일정한 사람만 은행에서 20%의 이자를 받고 빌려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서 일수돈 받아 썼습니다. 50% 60%. 우리나라가 그랬죠. 지금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금융 혜택을 못 받아요. 비자, 마스터카드가 없어요. 금융거래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떼먹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신용평가를 할래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한 번도 신고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신용평가를 하는데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5분 만에 그 사람의 신용평가 등급이 나와버립니다. 어떤 얘기냐? 자, 소위 학자들은 신용이 좋아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글에서 뭘 검색을 했느냐,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느냐, 어떤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 맺기를 했느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누구하고 친구 맺기하고 어떤 글에 또 좋아요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5분 만에 그 사람의 신용이 나옵니다. 그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쓰는 신용평가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싱크로율이 자그마치 97%예요. 부도율도 당연히 있겠죠. 예, 무담보 신용대출이니까 부도율이 있겠죠. 관계없어요.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돈이에요. 그리고 20% 가까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저축은행이 있어요. 저축은행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다 얘기가 된 건데 금리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20%짜리 대출을 해주니까 일정 부분 부도가 나더라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고 또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로 대출이기 때문에 한 1,000불 정도가 맥시멈일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예. 그럼 1,000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중에 100불만 콕에 들어오면은 콕으로 들어오는 전제 조건에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입소문에서 전달되는 사람들은 신용 등급만 나오면 다 빌려줘요. 그래서 콕에 들어오면은 100불만 들어오면 콕에서 얼마 벌어요? 40% 50% 벌죠. 20%짜리를 넣어가지고. 그죠? 콕 사업 해요? 안 해요? 이자를 콕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다 20대, 30대, 40대. 우리 콕플레이에서 원하는 유저, 컨슈머는요, 네트워크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젊은 층을 원해요. 게임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우리 기업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은 SNS 활동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대출 대상자가 안 돼요. 20, 30, 40대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거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갑니다. 두 개 다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재단은요, 재단의 어떤 활성화, 수익 사업과 우리 유저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만 있으면 어떤 제안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플을 이용해서 백오피스를 이용해서 메신저 기능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메신저 기능, 우리 유저끼리. 그래서 그것이 3.0 버전, 지금 2.0 버전이거든요. 3.0 버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제품을 올려서 팔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컨텐츠를 올려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갑니다. VR 하우스, VR 여행, VR 쇼핑몰. 자, VR을 이용해서 실감 콘텐츠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곧 시작을 하고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외주 개발서들부터 받고 있는데, VR 하우스는요, 일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부동산이에요. 실제 맨하탄과 어떤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 지중해 리조트를 사요. 호텔을 사요. 사고 팝니다. 실제 재산하고 똑같아요. 호텔 게임, 호텔왕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VR 시티예요. 가상 도시예요. 그리고 VR 여행을 통해서 에베레스트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얼마든지 못 가본 데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수익 사업입니다. VR 쇼핑몰에서 이제 옷을 입어보고 만져보고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어디 이사를 간다,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실체가 그대로 VR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가구를 맞춰보고 색깔을 바꿔보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마음에 들면 매트릭스처럼 탁탁탁탁 구매하면은 바로 되는 거. 지금 콕플레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컨텐츠들은요, 다소의 중독성, 사행성,
갬블성 이런 것들로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돈 되는 아이템만으로 돼 있어요. 음악 스트리밍만 해도 한 번 다운받아서 쓰게 되면 매니아가 돼버려요. 음악도 똑같습니다.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그리고 10개의 게임이 실패를 하더라도요. 하나의 게임이 성공을 했다. 대박 나요. 대박 납니다. 광고를 무조건 봐야만이 게임 과금을 잡게 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볼 수밖에 없죠. 광고를 볼 수밖에 없죠. 광고주는 들어올 수밖에 없죠. 광고주가 들어오려면 거래소에서 콕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광고에 관련된 수입입니다. 광고에 관련된 수입. 자, 이제 지갑의 모습이고요. 마케팅 플랜은 간단합니다. 다계정 무조건 안 되고요. 다계정 안 됩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대신 19세 미만 전화번호는 가능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노릇이죠. 동일 투자 금액의 수익률이 다른 것과 투자 금액의 200% 수익 제한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만불 기준에서 9%의 채굴 보상률을 대접을 해드려요. 그런데 열심히 유저 활동을 하면은 16%의 채굴 보상률을 대우를 해드려요.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인센티브와 마일리지까지 줘서 200% 수익 제한을 풀어줍니다. 한도를 높여줘요. 무슨 얘기냐? 1000불을 넣으면 2000불까지밖에 수익이 제한이 돼요. 2000불 넘어서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불 받을 때 중간중간에 조금씩 2100불, 아니 1100불, 1200불 이렇게 하면 또 2배씩 또 늘어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규가 한 명이 안 들어왔는데도 어제보다 오늘 소득이 많고 오늘보다 내일 소득이 많다는 것은 바로 200% 수익 제한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회사가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어떤 네트워크에서의 판짜기도 불가능하고요. 뱅크런, 인출 사태도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무조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동일 투자 금액의 수익률이 다른 것과 200% 수익 제한이 가장 특이하고요. 매출 실적이 없다는 것 다들 깜짝 놀라죠. 매출 실적을 안 따져요. 내가 어떤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몸값, 내 투자 금액, 내 스테이킹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얼마 이상의 매출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모든 물류든 코인 마케팅이든 모든 회사가 다 있는 조항인데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 따집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아세요. 100불 넣고서요. 7%, 9%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어요. 채굴 보상을. 과거에 이런 회사가 없었어요. 작은 돈 가져오면 작게 주고 많이 가져오면 많이 줄게. 그러니까 큰 돈을 요구했거든요. 오로지 돈이었어요. 오로지 돈. 돈 가져와, 큰 돈 가져와, 큰 돈 가져와. 매주 활동 포인트를 측정해요. 이 포인트 측정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이나 세계 최고 직급자는 저나 똑같아요. 억울하다시피 똑같아요. 최고 직급자 너도 일해. 똑같은 점수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명 추천하면 몇 점, 사장님도 한 명 추천하면 몇 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번 주에 측정해서 다음 주에 채굴량에 반영을 하고 다음 주 측정은 그 다음 주에 채굴량에 반영을 합니다. 자, 제가 5,000불짜리 넣자고 했었어요. 사람 많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100만 원하고 500만 원이거든. 이거 100불짜리는 동남아용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런 거 알아요. 재단에서 그래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5,000불짜리 넣으면은 글로 많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넣자니까요. 그럼 이자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돈을 받는 순간 회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0,000불은 쉽지 않거든요. 10,000불 넣지 말고 1,500불 넣으라는 얘기고요. 처음에는 10,000불 이상을 넣지 못했어요. 돈을 안 받으려고. 그게 이 활동 포인트하고 랭킹 포인트 마일리지가 생기면서 그것도 이제 해제가 됐죠. 자, 1대 100%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다가 1대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9%를 받는 게 아니라 18%.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아니 이게 작다 그러면은 이걸 사기라고 얘기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작대요. 우리가 언제부터 월 18%짜리가 작은 이자가 됐어요? 물론 가니까 요즘 3%짜리도 나왔어요. 하루 3%. 한 달이면 원금 나와요. 제가 그런데 소개해드리고 싶어. 그런 분들. 아, 감당한대요. 자, 무한대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하시겠다면 내가 나홀로 투자자냐, 내가 프론티어냐를 정확히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홀로 투자자도 약간의 프론티어 활동을 하면 높은 수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프론티어 활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무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삼성이 되면 되는데 삼성 되는 조건이 자기 만불이나 산하 3만 불, 30만 불도 아니고 산하 3만 불 나오고 직추천 10명, 1대에 10명을 깔아요. 100%짜리를. 100불짜리면 돼요. 이건 1도 아니죠. 1도 아니죠. 누구나 다 삼성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삼성에 가게 되면 후원 보상에 3%를 추가로 받고요. 20% 받던 거 23%, 10% 받던 거 13%, 8%. 그러니까 삼성을 무조건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11대 밑으로 내려가면 무한대 채굴 보상에 3%를 또 받고요. 그리고 거래소로 약간 시세 차익 맛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삼성 4성, 5성, 6성, 7성 몸값 얼마 이상 돼야 된다. 투자금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스테이킹 얼마 이상 해라. 매출 얼마 이상 해라.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 이런 마케팅 플랜은. 그러니까 무조건 등급 올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4성에서 5성이 되면요. 무한대 보상에 2배를 받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상 강의하는 날은 아니니까. 2배를 받고 후원 보상에 1%를 받아요. 여기서 소득의 차이가 확 납니다. 가능하면 5성을 빨리 가야 된다. 내 매출 볼륨이 작던 크던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5성에서 6성 되면 1%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때는 이미 매출 볼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1%만 늘어나는데도 2, 3천만 원이 차이가 있다. 자, 6성에서 7성 되는 거 1%밖에 차이 안 나요. 이때는 4,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월. 아마 더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중요한 건요. 8성이 되면은 후원 보상에 4%를 더 받고 글로벌 수익에 1%를 받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8성에 지금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 8성에 가야 되겠다. 왜? 중국에 원래 먼저 갔어야 돼요. 7개월을 먼저 했고, 응? 근데 코로나가 중국을 막아버렸어요. 활동이 빠졌어요. 야,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육성을 먼저 갔어요. 유리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일 넘었어요. 걔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막말로 인해 전술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를 추월하겠죠. 그래서 제가 통 크게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통 크게. 방송 나가니까. 제가 톡방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1% 수익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 혼자 먹으니까. 뒤에 들어오면 n분의 1 해야 되고 3명 또 들어오면 n분의 1 해야 되니까 처음 먹는 사람이 가장 클 거란 말이에요. 절반을 다 드립니다. 절반을. 자, 첫 번째 7성이 되시는 분한테 50% 드려요. 절반의 50%를. 이 기간은요. 두 번째 8성이 나올 때까지예요. 가령 한 달 뒤에 두 번째 8성이 나온다. 한 달에 1% 수익을 절반을 다 드려요. 네, 제가 빨리 가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 5성, 7성한테 50%. 두 번째 7성한테 30%. 세 번째 7성한테 20%씩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7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팀한테 그걸 재원을 해서 또 다른 프로모션을 또 하시면 돼요. 효과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질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코플레이 종주국이 어딥니까? 한국이고 제가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했는데 안 되죠. 도와주실 거죠? 네. 전세에 계신 우리 파트너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의 마케팅 소득의 구조는 이런 거였어요. 신규 매출의 일부를 내가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이 되는 듯하게 보여요. 30에서 50%를 잘라 먹거든요. 내 위에까지. 결국 이게 돌려막기잖아요. 뒷사람 돈 앞에 사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뒷사람, 신규 사람이 안 들어오면 돈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채굴 보상, 이자, 데일리의 일부만 받아요. 데일리에. 추천수당, 후원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일부만 받기 때문에 작은 듯 하지만 볼륨이 커지면서 프로테이지가 커져요. 그래서 기하급수로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규 매출, 신규가 한 명이 안 들어오더라도 200% 수익 제한 때문에 재투자를 모두 하거든요. 저도 하고 제 파트너도 하고 그 밑에도 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다. 오늘 받은 소득이 가장 가난하게 받은 소득이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돈이고 사람이다. 제일 중요한 건요, 조직의 안정성이에요. 코플레이보다 더 나은 사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업은 깨지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경우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먹고 튀고 사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기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출이라든가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잘 안 될 수는 있어. 그래도 관계없어. 잘 안 되면 영업이익이 내려오면은 우리 채굴보상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신뢰가 쌓이고 회사에 레퍼런스가 쌓여요. 이제 개미들이 들어오게 돼요. 전 세계 개미들이. 일반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들은 업역을 중요시하고 수익률이 적정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컨슈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드라마를 즐기고 영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하고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원하다.